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부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죠. 롤스로이스의 새로운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제 뒤에 있는 모델인데요. 롤스로이스 스펙터 블랙 배지입니다.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롤스로이스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입니다. 독특한 점은 롤스로이스를 대표하는 세단의 형태가 아닌 투도어 쿠페 스타일이라는 점이죠. 그에 따라 스펙터는 기존 레이스와 던을 대체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롤스로이스에 관심을 두셨던 분들이라면 블랙 배지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랙 배지 하면 대부분 롤스로이스의 고성능 버전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정의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에서는 블랙 배지를 단순한 고성능이라고 하기보다는 전통적인 럭셔리에서 벗어난 도전적인 럭셔리라고 표현합니다. 즉 기존의 틀을 깨는 럭셔리함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틀을 깨는 럭셔리의 증거로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외장 컬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롤스로이스라는 브랜드를 떠올려 봤을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색상들은 보통 블랙, 그레이 이렇게 어두운 색상들이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스펙터 블랙 배지의 익스테리어 컬러는 바이퍼 바이올렛이라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바이퍼 바이올렛 한 가지 컬러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딥한 블랙 컬러로 보닛을 덮어 투톤 컬러를 만들어내었는데요. 이 바이퍼 바이올렛 컬러는 8, 90년대 클럽 네온 사인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롤스로이스 하면 떠올렸던 그 컬러와는 뭔가 조금 대비되고 상반되는 컬러를 오피셜 컬러로 사용했다는 게 바로 이 틀을 깨는 럭셔리의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롤스로이스 오너들의 연령은 10살 이상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도전적인 럭셔리를 경험하고 싶은 새로운 고객층들이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먼저 스펙터 블랙 배지의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스펙터의 리뷰를 전달드렸었는데요. 실제 이 청담 쇼룸에서 부산까지 한번 충전으로 주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하고도 충분히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이 가능한 것이 이 스펙터의 주행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전면부에서는 스펙터에서 크롬이었던 부분들을 모두 다 블랙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딥한 그런 스타일리시함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롤스로이스에서 최초로 적용된 부분이 바로 이 전면 그릴 내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하면 떠오르는 판테온 그릴, 판테온 신전을 형상화한 이 라디에이터 그릴 내부에 그 비밀이 적용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일루미네이티드 그릴이라고 해서 그릴 내부에 불빛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터 블랙 배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불빛의 컬러까지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컬러를 보게 되면 지금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약간 핑크 계열의 컬러가 이 백플레이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얀색 불빛만 가능했는데요. 이 스펙터 블랙 배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컬러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 스펙터 블랙 배지는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진 모델입니다. 기존 스펙터의 출력도 높았지만 기존 스펙터 대비해서 73마력을 더 올린 모델이 이 스펙터 블랙 배지인데요. 그래서 총 출력, 인피니티 모드를 썼을 때 시스템 총 출력은 무려 659마력에 달합니다. 토크는 109.6kg 포스미터를 발휘하는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빠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롤스로이스는 엔지니어링 과정을 통해 익명화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기존 블랙 배지 오너들은 장거리 주행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거리를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스펙터 블랙 배지에는 두 가지 모드를 새롭게 적용했는데요. 첫 번째가 인피니티 모드, 두 번째가 스프리티드 모드입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모드는 스티어링 휠 왼쪽 하단에 인피니티 심볼 모양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차량의 최대 출력인 659마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스프리티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이 차의 최고 토크인 109.6kg 포스미터가 발휘가 되는 마치 런치 컨트롤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짧은 거리에서 순간적인 파워를 낼 때 유용한 모드가 두 가지가 추가된 것이죠. 그리고 측면부에서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23인치 휠입니다. 포지드 휠이라고 해서 단조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스펙터에도 23인치 휠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22인치까지는 적용한 적이 있지만 스펙터를 통해서 무려 23인치 휠을 적용을 했고 그건 블랙 배지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존 스펙터와 다른 부분은 일단 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경이 되었고 단조 휠, 포지드 휠을 쓰게 되면서 경량화와 열 전도성 그리고 강성까지도 확보한 휠이 이 포지드 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롤스로이스의 휠캡은 아무리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더라도 결코 휠캡이 돌아가거나 수평을 잃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측면에서 블랙 배지만의 특징은 이 도어 캐치 부분도 블랙으로 다 마감 처리가 되었고 윈도우 몰딩 부분 그리고 측면부에 있는 이 롤스로이스 블랙 배지 심볼 역시나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 역시나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되었고 현재 이 전시 차량에는 없지만 이제 코치 라인이라고 해서 롤스로이스를 대표하는 측면의 라인이 있죠. 그 라인도 있지만 이번에 스펙터 블랙 배지에는 이제 와프트 라인이라고 해서 이 하단 부분을 가로지르는 라인의 옵션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코치 라인만 넣을 수 있었지만 이 스펙터 블랙 배지에는 더욱더 역동적인 주행 느낌을 살리기 위한 와프트 라인까지도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듯 이 스펙터는 레이스와 던을 대체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전장을 가졌지만 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방식은 앞에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들과도 완전히 다르게 문이 열리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열렸을 때 이점은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문을 닫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열 때 역시나 살짝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내리기 때문에 다른 모델과는 확실한 롤스로이스만의 차별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닫을 때도 굳이 힘줄 필요가 없이 이 도어 캐치 부분을 살짝 터치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스펙터 블랙 배지의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로이스는 다른 모델들도 그렇지만 전면부는 상당히 웅장한데 뒷모습으로 가면서 조금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스펙터에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스펙터는 정말로 유려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낮은 공기저항 계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려 0.25cd라는 상당히 낮은 공기저항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펙터는 국내 인증 주행거리로 446km를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주행해 본 결과 청담에서 부산을 전혀 걱정 없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약 500km에 가까운 주행거리를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스펙터 모델입니다. 그리고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결한데요. 지금 내부를 보게 되면 얇고 긴 두 개의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고 그 양쪽을 보게 되면 이 내부에는 롤스로이스 로고까지 정말로 고급스럽게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롤스로이스 팬텀이나 고스트 그리고 컬리넌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아키텍처 오브 럭셔리라는 롤스로이스만을 위한 롤스로이스 전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절대 이제 BMW와 플랫폼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롤스로이스 고유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프레임의 특징은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모아서 만든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량화라든지 강성 이런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어서 항공이나 우주에 자주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양산 차량에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롤스로이스는 롤스로이스답게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슈퍼 EV 쿠페인 스펙터의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길이가 긴 차량답게 이 트렁크는 안쪽으로 상당히 깊은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이렇게 홈이 파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도 물건을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의 마감 소재는 역시나 롤스로이스답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블랙 배지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묵직한 도어를 열어보게 되면 우리가 롤스로이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옵션이 있죠. 바로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 슈팅스타 헤드라이너가 있는데요. 이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 트림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천장뿐만 아니라 문을 닫았을 때 도어까지도 이 헤드라이너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이 스펙터 인테리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내 지금 컬러 콤비네이션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위트 있으면서도 센스 있는 그런 컬러 콤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틀을 깨는 그런 고급스러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스테리어 컬러는 바이올렛이지만 실내는 되게 쨍한 핑크색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롤스로이스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조금 위트 있는 그런 컬러 콤비네이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내 앉았을 때는 기존 스펙터와 차이점이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일단 이 트림에서는 테크니컬 파이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카본 파이버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카본 파이버의 다양한 소재를 또한 결합을 해서 기존 카본 파이버와는 또 다른 롤스로이스만의 테크니컬 파이버 소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앞쪽에는 일루미네이티드 패시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인피니티 심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블랙 배지 모델을 타고 있다는 걸 실내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천장에는 역시 슈팅스타 헤드라이너 옵션까지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터 블랙 배지를 만들면서 신경 쓴 부분은 이제 조향감을 조금 더 높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스펙터를 타보면 생각보다 핸들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향감, 움직일 때 그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묵직하게 만들었고 롤링을 줄이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로 주행했을 때 얼마나 바뀌었는지 궁금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하면 또 와프터빌리티라고 부르는 마법의 양탄자를 탄 것과 같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준 것이 특징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다이나믹한 승차감을 보여주는 모델이 이 블랙 배지가 아닐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뒷좌석도 저번에 제가 부산을 가면서 타봤는데 충분히 넓었거든요. 뒷좌석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터는 5m가 넘는 쿠페 모델답게 뒷좌석에 앉더라도 전혀 좁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뒷좌석 승객도 충분히 내가 호사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공간과 그런 여유로움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승차감 역시나 그때 제가 부산까지 가면서 와이프가 뒤에 탔었는데 그때 승차감도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공간도 쿠페 모델이지만 손색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온도 조절이라든지 열선 시트 이런 옵션들까지도 아주 잘 적용이 되어 있어요. 뒷좌석 역시나 이제 테크니컬 파이버 트림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뒷좌석에서도 도어 트림에 있는 슈팅스타 헤드라이너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터의 도어 플레이트를 보게 되면 지금 스펙터라고 되어 있고 이 블랙 배지를 상징하는 무한대 심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의 컬러까지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굿 우드에서 생산된 모델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상당히 멋진 이런 각인까지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인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정말 하나의 작품을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이 밑에 있는 각인에 조금 더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델인 스펙터 블랙 배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인 1900년대 롤스로이스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찰스 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동차는 전기차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찰스 롤스가 말했던 이상적인 자동차가 지금 현실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롤스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전기차는 소음도 없고 매연도 없고 진동도 없고 그 어떤 방해를 받는 외부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롤스로이스의 가장 적합한 파워트레인, 드라이브 트레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V12 12기통을 담은 롤스로이스도 정말로 매력적이지만 요즘 시대에 가장 롤스로이스다운 롤스로이스는 이 스펙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기통 엔진도 롤스로이스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의 라인업도 계속해서 넓혀 나간다고 하니까요. 이 스펙터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전기차가 나올지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롤스로이스 스펙터 블랙 배지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